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6일 금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1.09% 상승 마감이 됐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0.1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업종 차트를 살펴보면 기준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상단 60일선 자리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단 60일 이평선 위에서 마감이 됐죠. 윗꼬리를 달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월요일날 양봉 하나만 나와주면 추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월 28일날 최초 기준선을 이탈한 이후에 두 달 동안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0.37% 상승 마감이 됐지만 여전히 기준선과 21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의 수급은 여전히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개인들 자금으로 상승을 시켰다라고 봐야 되겠죠.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로 대응을 했고 개인들만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통신업과 금융업 섹터에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 전기 전자 섹터에서는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완성차 섹터인 온수장비 섹터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들만 매수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IT 종합과 제조업 섹터에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고 금속 섹터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매수가 들어온 섹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선물 누적 포지션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8,500억 정도의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기관에서는 7,800억 정도의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494명이 발생이 됐고 사망자도 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35일 만에 최다 확진자가 발생이 됐죠. 거리 두기의 경우에도 기존 지침이 2주 동안 연장이 됐습니다. 저녁 8시 20분을 기준으로 전세계 신규 확진자가 58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만 명대 이하로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가 급격하게 재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6만 4천 명, 브라질의 경우에는 9만 7천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이 다음 주에 출고가 된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국내 7개 기업에 순차적으로 기술 이전을 한다라는 발표도 같이 나왔습니다. 유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봉쇄 연장 강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유럽 7개국에서 수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지배구조 개편과 고배당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얼마 전에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쌍용차가 상장 폐지가 임박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 무디스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신용 등급에 대한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수익성이 최근 2-3년간의 부진한 수준보다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와 현대모비스가 우수한 자산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매트 브라이슨 애널리스트는 반도체에 대한 황금기가 온다라는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 5종목을 매수를 하라고 공개 추천을 했죠. 인텔과 TSMC, ASML, AMD, NDVI입니다. 국내 기업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 수사가 중단을 권고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반값 아파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정상화를 한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로 봤을 때 오세훈 전 시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에 대한 특징 종목을 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중국에서 다음 달 초까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저가 매수 이익으로 오늘 1.63%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이 중국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간에는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평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야간에 중요한 지표는 없습니다. 현재 시각이 8시 50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선물지수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1131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1.67%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과 FOMC의 연설을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2% 이하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일날 특징 종목이 있었죠. ECS와 KC피드 10분봉으로 돌려보면 이 구간이 됩니다. ECS가 먼저 거래가 됐습니다. 시가가 8%, 고가가 13%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 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KC피드의 경우에는 ECS가 하락하면서 출발을 할 때 시작이 됐고 시가가 10%, 종가가 5%대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진입하신 분들은 짧은 손절이 나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보유 종목이었던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오늘까지 2번 진입을 하고 2번 수익 실현을 했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건설주의 경우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대선까지 반등과 하락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특징 종목은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 우량주 중 짧은 단타나 223기법으로 진입 가능한 종목은 대한해온입니다. 지난주 추천주였던 기아차의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가 1% 이상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86% 하락 마감이 됐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로 대응을 해줬지만 운수장비 섹터에서 개인들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죠. 최근 기아차의 K8의 경우에는 사전계약 첫째 날 18,000대를 넘어섰고 세단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무디스에서도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죠. 재무차트를 살펴보더라도 2018년도를 기준으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130%가 증가한 수치죠. 기아차의 경우에는 주가가 밀려주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전략대로 79,000원까지 밀려주면 비중 5%를 추가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전일날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코스피 지수가 3,700까지 간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이 느린 백신 접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반대 의견도 나왔죠. 현재 국내 증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특정 기업의 실적 발표들이 나오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미중 무역 갈등은 점점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반도체와 배터리도 추가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국내 시장에서는 강력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고점 돌파를 못하고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하락할 것을 대비하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보유 종목들 모두 수익 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